실시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미국의 제재 압박에 비핵화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북한을 미국을 협박하고 나섰는데요. 예, 오늘도 맨 러딩님 1등이십니다. 김태용님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들어오셨나요 지금? 아니 3분 들어오셨네요. 예, 제넌 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예, 김정은이가 뭘 믿고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쳤는지, 예,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정은환 기자님과 함께 일단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주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데, 이런 발언에 이게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를 풀어라. 북한은 자기네하고 협상만 하면 미국이 쉽게 대북 제재를 풀어주리라, 이렇게 뭔가 오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얕잡아봤군요. 네. 예. 자기네가 비핵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면 미국이 그 낚시를 그저 덥석 받아 물려니 생각했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아니, 비핵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 한쪽으로 북한은 계속 미사일 기지들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핵시설들도 계속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여기저기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속이려고 그랬던 예.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방송한 적 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풍계리 네. 핵시설장. 그게 앞에 들어가는 입구만 살짝 폭파시키고 뒤에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러 그랬잖아. 한 3일만 지우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예. 이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북한의 말 우리가 곰곰이 들어야 됩니다. 북한이 하는 말 그저 스쳐들지 말고, 예, 북한이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은 정확히 말하면 북한 동해지구 핵실험장입니다. 북한 말로는 핵시험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적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 이렇게 말했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실험장을 전부 폐쇄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부 핵실험장이다, 이렇게 북부라는 말을 딱 찍어 넣은데 우리가 이걸 매우 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한마디로 말해 북부라고 하면 서부나 남부에 또 다른 핵실험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 마침 오늘이 김정일이가 대진날입니다. 김정일이가 대진날인데, 네. 대진날인데 이 날을 맞아서 김정은이가 지금 애비 따라가려고 지금 환장을 해서 미국에 이게 지금 대든 거예요. 예, 그 이제 보니까 자유북한 방송에도 들어오셨어요. 예, 네. 이게 예, 반갑습니다. 예, 맨 로딩님, 서동주님, 프린스님,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7년 전 김정일이 죽은 날 정말 우리가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말 엄청난 고민을 했었죠, 그때. 예, 그런데 이 김정은의 취임 일성이 뭐였습니까? 탈북자를 현장에서 발견하면 즉시 사살해라. 탈북자 가족은 3대를 멸족시켜라.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예, 김정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두 돼지들을 대놓고 칭송하는 이 쓰레기 그룹들이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예, 정말 지랄을 널뛰듯이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서 김정은 한영단인지 뭔지 하는 애들, 예, 무슨 연설회? 그거 봤어요? 저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 그래봐야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끝장날 때 걔네도 다 끝장이 납니다. 명확하고요.
우선 뭐 남한 사람들이 아무리 뭐 그만두자 놔둬라 뭐 남한의 법이 이래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 이게 북한에 먹혀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마구 무시하고 김정은을 이렇게 빨아대던 자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이라는 걸 애초에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냥요 남한하고 그냥 휴전선을 영구히 하고 개혁개방만 하면 되는 거죠. 자기네가 핵을 포기하면 네. 김정은이 없이도 얼마든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김정은이가 지금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이 죽고 싶어 환장한 이 자식을 번때를 보이셔서 죽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능라밥상에서는 오늘 이 돼지들의 사망을 축하해서 족발을 특별 서비스로 반값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백두족발, 선군족발, 네. 태양족발을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을만합니다. 좀 가다가 그러니까 통일약과도 오시면서 이제 멀지 않은 그 크리스마스에 선물 좀 해주시고 오시는 김에 이 오늘 백두혈통 돼지족발 반값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능라밥상에다가 오다를 내서 오늘 오셔서 돼지족발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에게 반값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김정일 죽은 날인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지 애비가 정은이를 데리러 어젯밤 꿈속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요. 미국의 군사위성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의 군사위성 사진으로 자동차 번호까지 식별한다. 신문에 글도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이 하도 많아서 나도 미국의 군사위성 사진을 딱 한 번 보았을 뿐이고 내가 본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사위성인지 아니면 미국의 정찰위성 중에서도 중간급에 가는지 이것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 군사위성 사진을 보고 정말 북한이 숨길 것 없겠구나. 자동차 번호판도 다 보인다는 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그 핵 리스트를 몰라서 내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내라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면요. 정말 너무도 세세해서 저 정말 그리고 이거 사람이 찍은 거냐? 우리가 고증한 것도 많잖아요. 거기는 이제 탈북자들이 3만 명씩이나 넘어 오셔가지고 그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늘 탈북자가 안 오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자기 지역에 있는 핵시설은 알 거 아니에요. 와서 다 말했다 이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지.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와서 다 미수할 거주할 다 미국에다 다 알려주지. 김정은이가 이게 핵리스트를 또 끼고 앉아가지고 무슨 내니 안 내니 하는 이것조차가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알고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내라 그러는데 그죠? 미국이 얼마나 열받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으로는 핵을 없앤다면서 신계군 이곡산 일대에 있던 이 미사일 기지 이거 지금 다 왕당대 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큰 터널에 잡아 넣었던 걸 이젠 한 대씩 다 분할해서 배치해 넣는다는 그건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듣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차량이 30-40m가 됩니다. 이 차량들을 한 개의 굴에 대개 9대, 10대씩 넣는데 9대, 10대만 넣어도 이게 300m, 300m가 넘죠. 3000m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도중에 이런 저장고도 있고 매우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구글위성들을 자주 들여다보면요. 이 북한이 건설 도중에 허물어진 이런 건물들, 이 산이 통째로 팍 내려앉은 것들 많습니다. 맞아요. 그 속에 이런 갱도를 하도 많이 구축하다 나니까 산이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그 갱이 콱 물어앉은 거죠. 그런 걸 제가 앞으로 다 폭로하겠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송원군이나 그다음에 신계군 이 향라봉 일대, 왕당리 일대 이쪽으로 계속 미사일들을 그것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옮기고 있는데 이거 미국이 보고 가만히 있겠냐?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큰 굴 속에 한꺼번에 9대, 10대씩 넣었으니까 예. 굴라구리만 딱 봉쇄라고 폭발시키면 그 속에 9대, 10대가 다 갇혀버립니다. 예.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예. 이젠 이걸 알아놔서 얘들이 100m, 200m, 300m 이렇게 넓게 굴을 하나씩 파서 차를 한 대씩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엔 굴 아구리 하나만 딱 폭격하면 그 차량 10대, 미사일 10대가 딱 갇혔는데 이제는 이렇게 100m, 200m에 하나씩 이렇게 굴을 파서 한 대씩 넣으니까 이 하나를 폭발할 걸 이젠 미사일 10대, 20대를 동원해야 이걸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또 열받을 만도 하죠. 그러면 또 미국이 대책을 세우겠죠. 물론, 예. 정은이가 꼼수를 부리면 미국은 또 엄청난 강한 대책을 세우겠죠. 예, 얼마 예. 전에 미군 상원이든가 거기에서도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그저 15분이면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 네. 그러면 15분 네. 동안이면 김정은이가 그냥 어쩌지-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죠. 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그 김정은이가 없어지는 그 선전포고를 김정은이가 직접 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애초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고 지금도요. 북한 11월 달 12월 강연 자료가 나온 거 있는데 예. 제목이 이랬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사. 네, 이게 아주 뭐 강연. 예.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렇게 강연하면서 예. 미국에다가 어떻게 핵 리스트를 낼 수가 있겠어요?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한 김정은의 업적을 길이 빛내자고 했는데 그걸 없애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네. 예, 계속 유지하고 이거 언제예요? 끊임없이 11월 보강하자. 이거 며칠이에요? 12월 잠시만요. 이게 12월 초에 나온 겁니다. 12월 초. 11월 말에 나왔네요. 11월 며칠이에요? 날짜까지는 안 밝힙니다. 밝히는데 노동당 출판사에서 11월 나온 거. 말일에 나왔는데. 예. 예. 그 여기서 뭐라고 했냐? 예. 예, 우리가 잘 몰랐는데 다가오는 11월 29일은 우리 공화국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그러니까 작년 예, 12월 달에 선포했잖아요. 예, 11월 29일 날에 선포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 아, 그거 기념해서 예. 나왔구나. 그걸 기념해서 이거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핵무력과 역사적 대업은 결코 저절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젠 미국도 자기네를 감히 어쩌지 못한다. 뭐 뻥 예, 제국주의 침략과 핵 위협의 역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내 나라 내 조국의 한우를 흐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시위한 민족 사변이다. 이런 핵을 왜 이렇게 선전하는 핵을 자기네가 어떻게 포기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7.4혁명, 예, 북한이 7.4혁명이라는 거 이 화성 14를 쏜 겁니다. 아, 화성 그리고, 14일 예. 7.4혁명. 예. 7.28의 기적적 승리, 예, 이 7.28의 기적적 승리란 건 화성 15를 쏜 날입니다. 이걸 기적적 승리. 또 9월 3일의 장쾌한 수소폭탄 능매에 이어 우리식의 가장 위력한 탄도 로켓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온 세계가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전략국가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예. 꿈이 야무지셔요. 네. 예. 그 뭐 여기에는 핵폭이요 뭐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 김정은이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올해 한 해 동안에 중국 방문, 북남 순회 상공과 조미 회담을 성과적으로 진행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로의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 정치의 극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냈다 했는데 뭐 이거 김정은이 제가 만들어낸 것 같네요.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는데 왜 지가 무슨 숟가락 끼얹고 지가 마치 해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와서는 핵을 못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핵병진 노선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영원히 비핵화는 못할 줄 알아 이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비핵화입니다. 예. 북한 그 비핵화인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제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아마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는 얘기밖에는 나오죠. 예, 돈이 요즘 좀 돈줄이 풀린 게 있겠죠. 해커들도 돈을 많이 벌어들였고 그동안 뭐 엄청난 도둑질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뭐
뭐 남한도 적지 않게 북한을 지원했다. 이거 뭐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중국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 압록강 지구, 두만강 지구에서 국가 밀수라고 합니다. 국가 밀수. 북한은 가끔 국가 밀수를 잘해요. 예, 이게 뭐냐면 세관들을 텅텅 비워놓았습니다. 일부러? 예, 몽땅 세관을 위성 사진을 찍는다고. 세관은 몽땅 비워놓고 무슨 지랄을 하냐? 네. 이 강으로 몽땅 밀수를 한다는 거죠. 그 워낙 압록강 두만강이 그 입구 쪽은 얕으니까 얕아요. 얕고 예. 좁아. 예. 그러니까 강으로 다 밀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국가무역기관들이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냥 국가밀수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무역기관이 하기 예. 때문에 국가밀수다. 별 지랄을 다 합니다. 뭐 이 위성사진을 못 봐서 그렇지 보면은 뭐 강에다가요 뭐 위성사진으로도 다 나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를 들여다 보십시오. 네. 이 강 밑에 돌을 쭉 깔아서 자동차가 지나가게 만든 거 보이죠? 예. 이게 양강도입니다. 이렇게 물 밑에다 돌다리를 만든 거 양강도에만 2개나 됩니다. 예. 여기로 밤이 되면 15톤 적재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 한꺼번에 이 15톤 적재 차들이 뭐 수십 대씩 막 오갈 때가 있는데 예. 얼마 전에는 여기에 있는 강성무역이 있죠. 이 강성무역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강성무역 그 양강도 사무소 강성무역, 예. 이 자동차가 굴렀는데 자동차가 보이네요. 이 밀수를 하고 예. 밤중에 밀수를 하니까 밤중에 밀수를 해가지고 해산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이 강구 이 아래서부터 해상까지 오는 길이 좀 험한 데가 있대요. 거기가 좀 이렇게 강변 좁죠 이렇게. 네, 예. 강변이 좀 좁은데 자동차길이 산 중턱으로 난 게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 차가 날아서 굴렀는데 그래요? 예, 엄청 높은데. 예, 그 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네. 교도대 병원이 있었습니다. 교도대. 예, 이 12군단 양강도 주둔 12군단 교도병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도대라는 게 여기로 말하면 예비역. 네, 예비역이죠. 예비역, 예. 그 병원이 있었는데 이 차가 공중으로 날아서 그 병원에 떨어졌다는 거죠. 150m나 날아서. 그러니까 야. 차에 탄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자던 간호사 6명이 그냥 뭐 이건 야, 뭐 그야말로 정말 날벼락이다. 이 아닌 게 아니라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게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북한 겁니다. 날벼락이 많아요. 네. 그때 그 언제 저기 2016년도에 그 홍수 났을 때 네. 경비대 그 한개 중대가 통째로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자다가 그러니까 차가 더 15톤짜리 차가 그것도 덮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저 6명 가는 거니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뭐 하주라고 합니다. 하주 이건 뭐 네, 북한에서 돈수로 말하는 무역기관이 높은 간부인데 5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주가 여성이고 거기에 운전사 1명하고 그 다음에 짐을 부리고 싣는 사람 짐꾼 5명에서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7명하고 간호사 6명 13명이 모두 하늘나라로 갔네요. 그 밤중에 언제예요? 언제? 이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번 11월 달에 있었고요. 11월 달에. 예, 그 전에는 또 그 벤치요, 그다음 뭐 철판 지붕이요, 이런 뭐 못이요, 이런 건설 자재들을 대량으로 싣고 들어오던 차가 또 굴른 일이 있습니다. 역시 그 가까운 지역에서 굴러서 숱한 경비대원들하고 이민방까지 다 동원해서 그 15톤 적재 차량이 뒤집혔으니까 그게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주워 모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 예, 북한이 이게 다 밤에 밀수를 하다가 나니까 이런 사고가 엄청 많다는 거죠. 밤에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밀수하러 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다 밀수를 해겠고 오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오다가. 그러니까 가는 건 낮에 차가 그 주변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위성에 촬영되는 걸 두려워하니까 미국 위성 정찰위성을 피하기 위해 밤중에 몰래 해가지고 짐을 네.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오다가 나면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그 백두 칭송 애들은 제발 좀 북한에다 보내면 좋은데 걔네들은 왜 안 가고 여기서 그 김정은이를 그렇게 그 위대한 지도자라느니 무슨 뭐 겸손하다느니 뭐 이순신 세종대왕처럼 위대하다는 이런 개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말할 정도가 못 되죠. 사실 말이지. 황선이라는 여자는
평양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평양 산원에 가서 또 차지하고. 항선이 여기까지. 평양 산원에 가서 아이를 낳은 점 이거 우리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지고 있습니다. 이미 평양시 자료가 다 한국에 넘어왔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 속에 항선이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모가 있다는 걸. 항선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2005년도입니다. 이게 맞아. 응. 그것도 북한 군인의 아내가 입원을 했는데 예. 아직 개월수가 채 못 된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 이 여자가 미수가. 첫 애를 유산했습니다. 예. 겨우 어렵게 다시 임신해서 애 하나를 낳았는데 아, 예. 그랬는데 얘가 미숙아였거든요. 그래 미숙아여서 평양 산원에 입원했는데 2005년도 북한의 전기 문제가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10월달 한창 맞아요. 가을 거대에 뭘 다 넣고 할 때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평양 산원에 이 인큐베이터, 이 신생아 그 보육기라고 하죠. 이 인큐베이터가 약 300여 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걸 다 중국산으로 교체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일본산하고 뭐 독일산을 썼다고 하는데 교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가 딱 돌아가는 게 9대였습니다. 그 2,300대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리고 새쌍둥이실에 있는 새쌍둥이실에 9개의 인큐베이터가 있었는데 그 9대만 돌았다는 거죠. 근데 항선의 얘기가 그런데 항선이 가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가서 10월 10일 날에 맞춰서 자궁을 그냥 이 수술을 해서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원래 10일에 그 애를 날짜가 아닌데 그 10월 10일에 맞추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쳤어. 그 인큐베이터에 있던 애를 그 중에서 그런 대로 좀 얘는 괜찮다. 이제 오래 있어서 좀 괜찮다는 애를 꺼내놨습니다. 5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걔가. 여기에 탈북자들도 증명할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얼마나 너절하다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정은남 기자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왜냐면 그 평양 산원에 평양 사람들이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황선이는 왜 거기를 기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10월 10일에 맞춘다고 또 그 난리를 펴가지고 북한 애를 왜 죽이냐 말이에요. 이건 간접살인이죠. 그 애를 낳는 부모가 그 애를 낳은 엄마가 그 애가 죽고 나서 실어증이 와서 한 6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럴까지 있었어요? 그냥 산 애를 꺼내 놓는 겁니다. 막 그 주황당 간부들이 와서 무조건 한 명 꺼내라 하니까 의사들 협의를 내서 부모는 거기서 제일 엄마가 힘없는 애를 꺼냈겠지. 글쎄 힘이 없 역시 다 군의들이었습니다. 군대 의사들이니까 그런 대로 평양산원에 입원했는데 그 중에서도 군대 의사니까 좀 힘이 없었죠. 뭐 노동당 간부들이 다 자식이 아니니까. 그 여자 미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여기서 애를 낳았으면 그 애는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죽었죠. 그냥 살인자입니다. 이건. 근데 이런 자가 지금 북한을 지금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지금 김정은 그 무슨 뭐 백두대지 그거 환영 거기에 지금 그 남편하고 지금 부창 부수로 지금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제발 평양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손해보상 청구해야 되겠네. 피해보상. 그러지 않아도 진짜 그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들을 딱 데려만 오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엔 그 사람들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평양 산원에 있던 직원들 정말 함께 데리고 와서 증명을 해야 된다. 난 그런 생각에 지금 그 군인 사실 부인을 그 군인 부부를 탈북시켰으면 좋겠네. 와서 좀 황선이한테 피해 보상 좀. 그 부부뿐만 아니라 당시 그때 그 평양 산원에서 모두 그 원망에 차서 울고 그러던 그 옆에 있던 여자들 정말 다 데리고 왔으면 황선이 얼마나 너절하고 이 살인백정이죠 이거. 그러니까 그거 진짜죠? 이거 그렇게 이름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다른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탈북자들을 좀 모셔다가 그때 정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겠네요. 글쎄요. 그런데 아니 뭐 정말 나쁜 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나쁜 여자. 예, 나쁜 그리고 여군요. 뭐 나쁜 여. 우리가 뭐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없죠. 북한이 뭐 핵폐기를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다. 뭐 영원히 안 하고 살아보라고 하죠. 뭐 요새 아니, 뭐 탈북자들도 그렇게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뭐 김정은이 개혁 개방을 위해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막 주절거리면서 뭐 3대 세습, 이 3대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민주화가 될 수가 없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은을 마치 용서하고 끌고 가야 된다는 듯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 자 이게 탈북자는 예, 좀 휴전선과 덜 아주 떨어져서 그러겠지. 휴전선과 아주 가까운 강den군입니다. 강den군 장마당입니다. 이게 다 이 새까만 점이 이 장마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이 다 사람들입니다. 이게 개미떼지 이거 뭐 그냥 이 옆에 이 도로까지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 애청자들에게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야. 근데 그 윌리엄 리님께서 예, US 달러 5달러를 예, 스포츠에서 쏴주셨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그 김정일 돼지가 선군 돼지가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김일성은 자기가 맨날 태양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태양돼지. 그래서 족발이 태양족발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살아있는 내내 맨날 자기가 선군 정치한다 그랬잖아요. 선군 정치. 선군 정치라는 게 사실은 비적 정치예요. 군대를 다 공산 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막 그 마적단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훔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은 선군 족발, 선군 돼지. 이게 김정은이는 이게 자기가 이 명분이 없는 놈이에요. 이게 예? 이게 실제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아들인지에 대한 의혹이 지금 있어요. 의혹이. 예. 그 김정일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계속 지금 자기가 백두혈통이라고 지금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계속 백두혈통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잖아. 그 사람이 자기가 캥기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막 떠든단 말이에요. 뭔가 뒤가 캥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백두를 하도 좋아해서 얘는 백두돼지라고 붙여주자. 그래서 백두돼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발 먹는 날로 어떻게 좀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12월 17일 날은 항상 좀 족발을 많이 먹읍시다. 예, 저 미친 돼지들을 좀 많이 잡아서 예, 우리가 이 족발을 좀 많이 먹읍시다. 그리고 이런 그 족발들을 좀 황선한 데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황선한데 황선 그다음에 그 백두칭송위원회 무슨 위인맞이 환영단 꽃물결 환영단 백두수호대 뭐 이런 정신머리가 아예 어디 저 뭐야 그 태평양으로 이 날라가 버린 이 애들을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제발 좀 북한에 보내는 우리 국민 청원 운동을 좀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꼴보기 시켜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다 국민 이게 그 화병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이 인간들만 우리가 안 봐도 예, 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짜증이나 죽겠는데 좀 또라이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설쳐대니까 더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좀 치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어느 분께서 제발 좀 이 백두 칭성, 백두 무슨 뭐 꽃물결 무슨 위인 맞이 뭐 이런 애들 황선을 비롯한 이런 애들을 제발 북한으로 보내는 예, 국민 청원 운동을 좀 합시다. 예. 뭐 김정은이는 뭐 죽을 거예요. 지가 죽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 애비가 그것도 지 애비가 죽은 날 자기도 죽겠다고 지금 예 했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죽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분명히 어디 죽여준다고 생각하시죠? 그저 간단히 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날엔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김정은 공산 왕조가 죽고
제거돼서 없어졌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이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뭐 오면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한다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한다. 이거 문재인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냐? 예, 국가정보원이 있죠. 그 다음에 국군의 정보사가 있죠. 네. 예, 국가정보원을 가지고 아직도 대북 휴민트들은 네.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 그 문재인이 그들로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을까요? 예. 북한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시시각각으로 보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억지를 쓰면서 미국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오히려 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김정은을 서울 답방을 나오라고 몇 번이나 이건 좀 구차하죠. 이건 뭐 안 오겠으면 안 오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 뭐 너 안 오겠다면 뭐 많은 거지. 니나 섭섭하지. 우리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왜 뭐 이달 중에 온다, 내일로 온다, 모레 온다 이렇게도 복잡하게 노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민들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이 백두칭송위원회를 비롯한 이 떨거지들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추방하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다 이게 암에 걸리게 생겼어요. 너무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기어나와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저 자들을 그 대지 추종자들을 빨리 저기 북한으로 보내라고. 예, 이건 어디에다 해야 돼? 유엔에다가 서서 청원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대한민국 뭐 문재인 자체가 뭐 그러니까 뭐 여기다 청와대에다 해가지고는 안 될 거고. 정확한 말로는 그렇죠. 얘네가 박상학이 그다음 뭐 태영호를 처형하겠다 사진까지 마구 붙이고 전화번호까지 내걸었습니다. 네. 얘네 그냥 테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새끼들 테러 분자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뭐라는 겁니까? 얘네가 공개적으로 테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대해서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가만히 있었고, 예, 뭐 국군 기무사나 아니면 뭐 여기 국가정보원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묻고 왜 싶은 게 그러지? 그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왜 그러지? 아니 국가정보원을 가지고 있다는 양반이 계속 이렇게 나올 땐 이거 분명히 무슨 뭔가 북한의 흠집을 잡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의 흠집을 잡혀도 단단히 잡히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가 문재인? 네,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종북으로 정말 유명한 뭐 임종석 실장을 끌어들이고 뭐 친북 분자들을 마구 끌어들여서 청와대를 뚝딱거리면서 만들더니 이제는 뭐 대놓고 뭐 친북 인사 그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을 뭐 처단하겠다, 처형하겠다 사진까지 걸어놓고 전화번호까지 올려놓은 이런 테러 분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죠. 이건 방치가 아닙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그 지난 토요일에 마로니 공원에서 그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김정은이가 뭐 위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처음 봤다 뭐 그래서 저 태극기들은 태극기에다가 성조기에다가 저기 뭐야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오는데 우리도 인공기 들고 나가서 김정은을 환영하자 뭐 이따 이제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그 역을 맡은 여자가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이제 괜찮다고 언니 지금 괜찮고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런 연극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네 착각을 세상이 했죠. 자기네 세상 때도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세상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 거지. 얘들이 이런 데서는 아무런 답변도 못 내놓는 겁니다. 자, 제 고모부 장성택을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한 거, 그리고 제 그 배다른 형 김정남을 암살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냐? 아니 그뿐이 아니라 너희들 밤낮 인권 하는데, 그리고 뭐 이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뭐 남한 사람들 뭐 맨날 인권을 주절거리는 애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북한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저기 뭐예요? 김정은이가
김경희까지도 지금 암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는 절대로 김정일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죠. 예? 네. 지 아버지 그 고모를 어떻게 그 인간으로서 죽일 수가 있어요. 예? 지 아버지 고모 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심증적으로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분명히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고 예? 고영이가 또 바람을 펴서 난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혹이에요, 의혹. 예? 의혹인데 이게 진짜 밝혀지는 날 북한 주민들의 분노는 아마 치솟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무조건 밝혀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뭐 김정은이는 어쨌든 미국에 맞아 죽든 북한에 맞아 죽든 맞아 죽을 운명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빨리 김정은을 빨리 죽여버리자는 김정은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족발이나 열심히 먹읍시다. 예, 뭐 족발을 먹으면 좋잖아요. 예, 돼지 족발을 많이 먹읍시다. 예, 핵무기에 관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 저희들한테 소식을 알려온 그 중국에 파견된 한 간부가 있는데, 예,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 옛날엔 핵무기를 쏘아 올렸다, 핵무기 실험을 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쏘아 올렸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 그게 불과 2015년까지였다는 거죠. 그 2016년까지도 이렇게 미사일을 매일 쏘아 올리면 실패를 했다고 해도 이건 성공을 위한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 했는데 2017년이죠. 2017년 3월부터 유엔의 제재에 중국까지 동참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야, 저 미사일 쏠 거면 저게 값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우리가 저걸 과연 한행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 그냥 그렇습니다. 통강냉이밥에 된장을 찍어 먹는 사람들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걸 왜 반가워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다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 1%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부자들이 있고 돈주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중산층이라고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기껏해야 40%입니다. 나머지 지금은 중산층들이 엄청 많이 도산됐습니다. 특히 올해죠. 올해 2월부터 김정은이 뭐 남한에 뭐 선수단을 보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뭐 대표단을 보내고 한 때부터 북한 내부 엄청나게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언론들 북한이 김정은이 들어서서 장마당을 일체 통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마당을 오히려 누렸다. 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모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요. 장마당이 그동안 새로 생겨난 것만 보이고 없어진 장마당들은 왜 안 보이냐? 너희들 눈에 그게 안 보이냐? 없어진 장마당이 그만큼 그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장마당을 통제 안 했다군요? 해마다 이 농사철이면 장마당 문을 저녁 5시부터 엽니다. 오후 4시부터 엽니다. 그리고 주민들 여름철에는 다 이 풀거름동원이라고 해서 김맥이라고 해서 항상 저녁 4시부터 9시까지 장을 보게 하거든요. 이게 장마당 통제가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올해 3월 달에는 이 개인들이 이 이발 있죠. 이발 미용하는 것까지 몽땅 다 그 도구까지 몽땅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걸 왜 빼앗아가요? 개인 식당을 하던 것들 그 식당에 있는 그 그릇까지 진짜 그릇까지 몽땅 다 회수했습니다. 야만이에요, 야만. 근데 그걸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본받아가지고 김정은 따라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잘할 겁니다.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얼마나 끔찍하게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이놈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은 김정은 따라하기를 한다니까. 따라하기.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마다 보면 김정은 따라하기예요. 김정은 따라하기. 따라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조금 쉬었다가 이제 성상훈 기자님 오시면 또 우리 우리 이 정훈아 기자님과 함께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도 엄청 많이 올려주시고 무려 384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성상훈 기자님 오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저도 화가 난 김에 밑도 끝도 없이 막 주절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